안녕하세요. 로리어 프렌즈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이제 뭐 원고 측을 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소인 측을 대리할 수도 있죠. 네. 이제 그 경우 말고 피고를 대리하거나 네. 아니면 피고소인이 됐어요. 네. 사실 뭐 피고소인인 경우에는 고소한 사람의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피고 쪽을 대리하게 되면 일단 소장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사건 내용도 보기도 하지만 변호사가 누군지 딱 봤어요. 네. 그럼 뭐 하세요? 변호사가 누군지를 조금 검색을 그쵸. 해보죠. 보통 이제 뭐 법무법인 어디에 누구누구 변호사 써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다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도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도 많긴 하겠지만 일면식도 없는 그런 변호사들을 사건 상대방으로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많이 만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도 4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됐고 정말 각양각색의 변호사가 생겼잖아요. 특히 그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전에는 사법고시 시절에는 대체로 처음부터 사법고시 준비해가지고 패스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제 딴 직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로스쿨로 바뀌면서 변호사 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야구 선수 출신 변호사, 진짜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 출신 변호사, 그 사람 봤어. 뭐 미스코리아 출신, PD 출신, 경력이 많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실 변호사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모든 변호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 출신 변호사는 뭔가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편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전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예요.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내가 생각하는 네. 판사 변호사 일 안 하는 사람. 이거는 깨진 거예요. 판사 출신 변호사 어떤 것 같아요?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알 것 같다.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잘 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죠. 판사 출신이니까 되게 막 엄청 잘할 것 같고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거는 머리를 돌려봐도 답이 없는 사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판사 출신 변호사면 뭔가 답이 있을라나? 가끔 보면은 일단 내가 먼저 선임이 됐는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씩 있어. 맨 처음에 저랑 사건을 하다가 그 의뢰인이 추가로 지금 이게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니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딱 선임을 했어요. 공동으로 변호인이 되면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저 그치. 사람이 어떻게 사건을 진행을 하는지. 그쵸. 되게 기대를 했어요. 나 이거 되게 힘들었는데 잘 됐다. 어. 저 사람이 뭔가 엄청난 거를 이제 발견해 주겠지. 근데 이게 웬걸? 형사사건이었는데 되게 그냥 저는 그럴 고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끝이더라고요. 정말 이제 할 말 없을 때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몽둥이로 야구바따로 사람 머리를 쳤는데 나는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분노를 느꼈던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나는 내가 야구바따를 들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들.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판사한테 이런 주장을 했으면 판사가 변호인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 주장을 그 양반들도 법제에서 내려오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판사 얘기를 했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뭔가 이 형사 사건이 있어서 검찰 단계에서는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좀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전관을 딱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전관을 선임한다? 이 사람이 능력이 좋을 거란 그런 느끼긴 하지만 이 사람이 법에 걸리지는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영향력을 미쳐서 내 사건의 결과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약간 그런 기대가 있지. 약간 인맥이나 뭐를 좀 이용해서 만약에 영장이 청구될 사건을 막아준다든지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지. 그런 것도 실제로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눈앞에서 본 것도 있기도 한데 대체로 갈수록 그런 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다른 그 검사 출신이었다가 저로 바뀐 경우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원래 선임을 했대요. 지금 담당 검사랑 한 반년 전까지 같이 일하다가 또 이 사람도 방금 못 벗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사 출신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검사 자기가 안다고 얼마 전 같이 일해서 친하다고 보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무혐의로 이제 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주고 선임을 했어요. 웬걸? 법원도 가기도 전에 이미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구속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친구가 왜 그러나? 뭐 이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넘어온 그런 거였죠. 이거는 제 편견이고 그거 말고 검사 출신 변호사랑 공동으로 선임돼가지고 일을 해서 보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죠? 서면을 굉장히 짧게 씁니다. 맞아. 그 인정. 변호인 의견서 막 저는 막 한 30페이지, 40페이지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공동으로 대리했던 그 검사진 변호사인 거 보니까 한 3장 내더라고요. 약간 처분 문서처럼 쓰자. 네. 복잡한 사건도 3장이에요. 간단한 사건이면 딱 포인트만 짚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 검사님이 뭐 굉장히 해안이 있어가지고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중원부원 해봤자 이거 의미가 없다. 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는데 요즘 변호사 시장이 굉장히 포화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내 이름을 알려야 돼. 공부해. 광고도 해야 되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유명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그치. 있고 유튜브를 보고 저희한테 사건을 맡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거 말고 뭐 예전에 브런치라 그래가지고 글 쓰는 그런 것도 있었죠. 있었죠.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 변호사 가장 많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SNS는 스레드입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스레드랑 다 같은 회사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인스타를 가장 많이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은 두 번째로 들어가고 제가 처음에 스레드 들어가는 경우 없는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하고 스레드가 추천으로 떠 이렇게 막 조금 글 몇 줄 나오고 어그로를 끈단 말이에요. 그럼 궁금해. 눌러봐 이렇게. 그럼 들어가면 또 되게 별 내용도 없는. 그럼 들어온 김에 뭐 있나 이렇게 그 모아보기로 보면은 내가 변호사라 그런가? 변호사 글이 엄청 이렇게 추천이 많이 뜨는 이게 거예요. 관련해서 많이 떠. 그것도 알고리즘이구나. 정말 그거 쓰는 변호사가 많더라고요 스레드에. 진짜 많아. 근데 보면 하루에 막 스레드에 글을 막 5개, 6개씩 쓰고 있어. 근데 글 쓰는 거 보면은 엄청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써 이렇게 막. 누가 보면은 그쪽 경력이 거의 한 3, 40년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소속이랑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럼 법무법인 홈페이지 가가지고 프로필을 본단 말이야. 2년차 변호사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그리고 보면 엄청 유려하게 글을 써놓고 물론 사람이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사실 SNS,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 주커버그가 옛날에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하버드에서 그 하버드생들 얼굴 서로 공유하려고 시작했잖아요. 이게. SNS에서 사실 그 사람 프로필 사진을 빼고 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 새로운 계정을 들어가봤다. 그럼 가장 먼저 프로필 사진 눌러본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스레드 들어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뜨는 사람들의 이거를 보고 얼굴이 좀 익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법정에서 상대방으로 만났어요. 남자 변호사님이었는데 프사를 보니까 연예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스레드. 너무 잘생겼어. 막 허여멀건해가지고 비율도 되게 좋고 막. 근데 봤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또 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옛날 사진을 써가지고 약간 그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가상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살짝 실망을 좀 했습니다. 사실 뭐 사진이야. 저도 옛날에 필터 있는 앱도 많이 써봤고 잘생기고 아니, 다들 하고 있어,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로 몇 개 읽어봤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변론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판사님한테 쿠사를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건 또 반대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레드로 먼저 알다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본 거잖아요. 반대로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알던 변호사님인데 스레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자 변호사님이었는데 제가 아는 그 여자 변호사님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딱 여자 변호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스레드에서 본 그 여자 변호사님은 연예인이었어요. 야, 얼굴 여기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변호사가 또 변호사를 보는 편견에 선입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리즈는 무슨 출신 변호사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많지.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나중에 또 편견 가득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